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일본은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 신장 지역의 인권 실태, 홍콩 사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시진핑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그뿐이겠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위에서 우리 일본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며 유사시 자위대를 보낼 것이다. 전면전 불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대만 코앞에 미사일 배치, 일본 총리 차번호 37-77, 중국 발칵 뒤집어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본 대만 코앞 미사일 배치, 중국 적대 행동, 일본 방어용.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 양국이 강력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에서 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키나와 현 이시카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시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에 서남 제도의 공격형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방문한 이시카키 섬은 대만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이고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110km만 가면 닿게 되는 대만 코앞 섬입니다. 두 섬은 오키나와 섬보다 대만이 더 가깝고 모두 일본 자위대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시카키 섬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일본의 미사일 거점이고 중국의 침공 같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6년 육상 자위대 주둔지가 들어선 요나구니 섬은 내년에 적 항공 레이더를 방해하는 대공 전자전 부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3일 요나구니 섬에서 주민들과 만나 자위대 방위력과 미일 동맹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요나구니 섬에 배치될 미사일 부대에 관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의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어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전수방위,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전수 방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과 의사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 지역 방위력 강화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마오 대변인은 이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연결 지으면서 중국이 일본과 갈등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흉혐, 음험하고 위험, 흉험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뉴탄치는 일본이 이 지역에 공격형 미사일을 긴급 배치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고 다카이치 사나이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결합해 보면 대만 해협 무력 개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매체 환구15도 이날 논평에서 일본의 대만 코앞 미사일 배치를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어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응당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일본 총리의 차번호 37-77.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일 전쟁으로 이어진 우연한 사건. 1937년 7월 7일 노구교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이징의 노구교입니다. 베이징 남서쪽 10km에 있는 노구교는 중국 금나라 시절인 1192년에 지어진 아치형 석조다리로 길이 266m에 너비 9m에 달합니다. 이탈리아의 상인으로 중국 각지를 여행한 마르코 폴리는 다리 난간에 새겨진 수백 개의 아름다운 돌 사자상과 주변 경치에 매료돼 동방 견문록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1937년 7월 7일 11시쯤 이 다리 근처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야간 훈련을 하던 일본군 한 명이 실종됩니다. 일본군은 이것을 중국군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튿날 8일 오전 두 나라 군대 간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일 합동조선을 구성해 사태 규명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본군과 중국군의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7월 11일 밤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 군부는 3개월이면 중국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만여 명의 육군 병력을 파견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7월 말에는 베이징과 텐진이
연이어 함락됐고 일본군은 8월 13일 상하이로 진격하며 난징을 위협했습니다. 이튿날인 8월 14일 중국 국민정부는 대일항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중국 민중 대다수가 일본에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표현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날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중국에서 난리가 난 일본 총리의 행동. 드드드. 자, 다카시 사나이의 자가용 차 넘버가 37-77 1937년 7월 7일에 노조교 사건을 의미한다. 이 유저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다카이치 일본 총리 차 번호가 37-77인데 이게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의 시발점이 된 노구교 사건이랑 똑같아서 일본 총리가 중국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으며 노구교 사건이란 중국 주둔 중이던 일본 병사 한 명이 실종되자 일본군 측에서 중국이 납치한 거라고 주장하며 소규모 교전을 벌이고 이를 명분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사건. 자, 다카시 사나이의 일본 총리의 의지가 드러냈죠.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베 전 총리도 내지 않았습니까? 731 부대를 상징하는 저 전투기에 당시에 아베 전 총리가 오른 사진이 나오고 나서 중국이 한바탕 뒤집어졌었지요. 자, 우리는 이런 일본 총리에 대해 격려와 송원을 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